안녕하세요. 진세빈입니다. 이번 박윤진 스페셜 특강의 대주제는 대시세 종목의 비밀, 10기명 매집 패턴이었는데요. 시작을 끊었던 지난주 1강에 이어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매집의 원리와 기본 공식에 대해 알아보셨죠. 오늘 이 강의 제목은 급등주의 고전학파입니다. 매집 패턴의 걸음과 반걸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윤진 파트너의 두 번째 강의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강 급등주의 고전학파.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패턴형 매집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박윤진 대표 머릿속에 남겨져 있는, 그러니까 연구를 거듭한 끝에 제가 발견한 10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패턴 중에 첫 번째, 오늘 급등주의 고전학파. 얘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혹시? 한번 제가 눌러볼까요? 자, 반걸음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걸음, 반걸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걸었다. 게다가 걸음도 있고, 근데 반 걸었다. 이런 거 뭐지? 횡보인가?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횡보 구간에 제가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걸음과 반걸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시겠죠? 아주 다이내믹한 이야기가 전개될 거니까 여러분들 가까이 바짝 화면에 가까이 바짝 밀착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박윤진 대표는 주식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주식 이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신지 제가 좀 보고 싶네요. 정보와 재료를, 여기 지금 빈칸이 지금 남아있죠.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보와 재료를 수급으로 풀어놓음. 정보와 재료를 누가 움직인다 그랬죠? 세력들이죠. 세력들이 수급으로 풀어놓는다. 어디에다가 수급으로 풀어놓는다고 했습니까?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는다고 했어요. 자, 한번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여기 한번 대입해 본다고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손정희 회장과 ARM, 어떤 이런 아주 좋은 재료가 있었습니다. 정보와 재료가 있었는데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세력들이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았을까요? 아니죠. 풀어놓지 않았죠. 왜? 이 정보와 재료가 지금 딱 상황에 세력들이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을 만큼의 어떤 그런 파격적인 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였지만 진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렇게 싱겁게 끝났어요. 그것들이 이미 다 차트에 녹아있고 이것을 진짜 좋은 정보와 재료는요,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진짜 좋은 정보와 재료가 있다면 돈이 먼저 움직이게 돼 있겠죠. 돈이 먼저 들어와요. 그거를 포착하는 겁니다. 수급으로. 자, 그렇다면 세력들은 이번에 이 정보와 재료가 그렇게 크게 유효하지 않았다라고 했다는 걸 이거 보여줬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그거보다 더 큰 삼성전자의 어떤 호재가 나온다면 네, 얼마든지 세력들은 작업을 합니다.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로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여기에 맞춰서 주식을 좀 해보는 이런 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알고 계셨던 정말 회사의 어떤 IR, 이제 회사에 직접 찾아가서 IR도 들어보고 관계자들을 내방하고 또 이런 많은 정보 매매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소중한 정보를 회사에 가서 얻고 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그렇다면 거기서 듣고 온 좋은 정보들이요. 이렇게 세력들이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아야 되는데 세력들이 차트에 수급으로 풀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정보는요. 아직은 뭔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요,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세력이 자퇴 수급으로 풀어놓는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세력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요, 세력에 대한 강의만 해도 뭐 10강의가 넘고 한 며칠, 한 5일은 밤새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세력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가지도 넘는 근거를 댈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박윤진 대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력의 존재 유무를 아주 쉽게, 그러니까 초등생도 알 수 있고 또 아주 주린이 투자자님들도 알 수 있게 아주 쉽게 제가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세력이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잘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파란색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5월선이라고 써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5개월 이동 평균선이에요. 5개월 동안의 평균 주가를 이렇게 모아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5월선은 월봉이에요. 월봉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월봉, 주봉, 일봉, 분봉까지 보는 노력은 들이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고 싶다면 이 노력은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월봉을 보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막 각종 뉴스나 유튜브 또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이 종목에 대해서 각종 전문가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막 좋다고 이 종목을 막 홍보하고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내고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매매했다는 분 많잖아요. 근데 항상 실패하시죠. 제 아무리 대단한 분이 TV에 나와서 그 종목에 대해서 정말 일장연설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5개월 월봉 이동평균선을 먼저 보는 습관을 꼭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이미 세력이 들어왔겠지. 이 로직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좋으면, 그렇게 좋은 뭔가가 있다면, 뭔가 대단한 게 있다 그러면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서 앉아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이에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방향이 상승 방향이어야 돼요. 자, 상승 방향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월봉 캔들이요. 두 번째 조건이요. 5개월 선 위에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월봉이 월봉이 이렇게 방금 지금 보이시죠? 이 파란 선 위에 이 월봉인 캔들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완성이 되면 지금 이 종목은요, 세력들이 들어있고 세력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가를 견인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종목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주가, 이게 5개월 이동평균선을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월봉을 보세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여러분들 이 월봉, 어떻게 보입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 안에서 이 밑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밑으로 향해 있죠. 공교롭게도 이 5개월 이동평균선이요, 위로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란 선이 고개를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이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요, 세력이 없다는 걸 보는 거죠. 아까 전에 상승 방향이어야 됐는데 반대로 밑에 있어요. 그럼 자, 그 밑에 파란 선 밑에 캔들들은 어때요? 캔들들이 다 파란 선 밑에 있어요.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세력이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 빼고 있을 이유는 없죠. 자, 이 종목이 무슨 종목입니까?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 종목 삼성전자예요. 받아들이자고요. 지금 삼성전자를요, 들어 올리려고 맘먹은 주체들이 강하게 들어와 있지도 않고, 심지어 제가 봤을 때 아직 매집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삼성전자가요, 과거에 이제 이렇게 올랐던 얘도 지금 마찬가지로 5개월 이동평균 상승 방향이고 캔들이 위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삼성전자 매매 과감히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 종목을 굳이 매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했냐? 이때가 2021년 언제입니까? 한 3월 때부터 여기서부터 이탈을 하기 시작해서 쭉 내려온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보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른 종목도 보겠습니다. 아, 이거 뭐죠? 이 종목도 뭔지 모르겠으나 5개월 이동평균선이 어쩌다 보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이 밑을 향하고 있고요. 캔들도 밑에 있습니다. 아, 이것도 세력이 없어요. 뭔지 모르지만 세력이 없는 차트이군요. 자, 이거 볼게요. 아,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조차도 이 종목이 강하게 견인이 상승이 됐던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전 이런 구간이 오면은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턴되고 캔들이 위에 있을 때 저는 과감하게 매매할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자, 그런데 지금 뭔지 몰라도 또 다른 차트를 보면 5개월 이동평균선이 상승 방향으로 돼 있고 캔들이 위에 있는 요 차트가 있어요. 이거는 과연 또 어떤 종목일까요? 좀 안타깝지만 이게 선물 인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베팅한다는 ETF 인버스예요. 그렇다면 인버스에는 적어도 지금 세력들이 그득하게 들어있고 지금 주가를 견인하는 거예요. 그럼 인버스가 시장이 반등하려면 적어도 인버스가 어떻게 돼요? 인버스가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요. 이 캔들이 일단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고 선도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향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시장 반등 나오겠죠. 상승 나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아직은 하락 방향으로 베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종목들이 다 이렇게 엎어져 있나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자, 5개월 이동평균선이 나름 지켜주고 있고 파란 선이죠. 이 파란색 선이 잘 지켜지고 있고 캔들도 위에 있는 종목이 있어 제가 이따 이렇게 갖고 왔어요. 이게 바로 뭐냐? 이 종목은 과연 또 무슨 종목일까요? 한번 볼까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지금 굳이 세력 없는데 미리 가서 그렇게 앉아 있을 필요 없잖아요.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기에 차라리 LG 에너지 솔루션에 여러분들이 자금을 투입하신다면 이게 좀 맞는 매매가 되겠죠.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으나 5개월 이동평균선이 보니까 상승 방향으로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요. 파란 선이 상승 방향이죠. 캔들도 위에 5개월 이동평균선 위에 있죠. 이 종목은 과연 또 무엇일까?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조선주 세력들 들어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종목도 보니까 5개월 이동평균선 보이셔야 돼요. 이제 지금 굉장히 지겹도록 합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각종 좋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언론 정보, 너튜브 모든 언론사에서 어떤 종목을 좋다고 얘기할 때는 꼭 월봉을 보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종목 바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되는 거죠. 이거 뭔데? 자, 그 다음 거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와우, 이거는 5개월 이동평균선이 이게 상승하다 못해 이 선이요. 가파르기가 이를 데가 없는 각도까지. 5개월 이동평균선의 이 각도까지 굉장히 가파른 이건 뭘까요, 과연? 자, 이거 보겠습니다. 5개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가파르고 캔들이 일단 위에 아주 이쁘게 포진돼 있죠. 엄청난 급등주로 보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이 종목 원달러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러니 우리 시장이 지금 편안하겠습니까? 지금 환율이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시장이 정말 반등이 나오려는 어떤 제스처가 좀 나와야 된다면 이 5개월 이동평균선 밑으로 환율이 내려와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내려오고 이 선이요 이렇게 밑으로 제껴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가 바로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월봉에서 세력들의 존재 유무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계좌 HTS 안에 들어가셔서 각자 종목을 하나하나 다 보세요. 모든 종목을 월봉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두 가지를 대입해서. 근데 어떤 종목은요, 대표님 월봉은 윗방향인데요, 캔들은 밑에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도 월봉도 아랫방향을 향하면서 캔들도 밑에 있는 것보단 나아요. 상승 방향인데 캔들이 밑에 있다. 아직은 조금
그래도 절반 하나는 만족하고 하나는 만족 안 하는 거잖아요. 뭔가 잘하면 캔들이 올라만 타면 아직 희망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각자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HTS 계좌를 열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종목도 월봉을 하나하나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매집에 들어가기 전에, 패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매집과 분산의 함수라는 요 내용을 좀 공부를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그림을 잘 보이시죠? 자, 주가가 여기 있던 주가가 저 위에 올라갈 때까지 여기서부터 밑에서 매집이 나오고 저 위에서는 분산의 작업이 나왔는데 이 가는 구간 안에 매집과 분산 안에 여러분들과 세력과의 이 단판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많이 하면 이 빨간색은 세력이에요. 자, 그런데 박윤진 대표가 이 세력이 들어온 걸 눈치를 채는 거죠. 밑에서.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주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려면요. 주식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물량 말고 시장에 유통되는 유통주식수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 유통주식수를요. 소나기에 많이 쥐고 있어요. 주가를요.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진짜 중요한데 자, 유통주식수가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갔다고요? 세력들이 가져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가져갔어요. 유통주식수를 손에 다 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손에 다 쥐고 있어요. 100%를. 그런데 박윤진 대표가 보니까 이거 세력 들어왔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에 회원님들을 같이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파란색이 좀 개미죠? 태운 거죠. 근데 유통주식수는 어때요? 여러분들? 변하지 않아요. 유통주식수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통주식수는 고정돼 있어요. 물론 유통주식수가 변할 때는 이런 거 있죠. 갑자기 CB 물량이나 BW 물량 이런 사채들이 쏟아져 나와서 상장됐을 때는요. 물론 유통주식수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대주주가 또 매도를 해가지고 유통주식수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유통주식수 자체는 상당히 이거 그냥 변함이 없다라고 봤을 때 세력이 가져가 있었던 유통주식수를요. 호가창에서 이제 핸들링을 하는데 우리 방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개미들이 이만큼 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서 본인의 물량을 뺏겼겠죠. 박윤진 대표 방 회원님들한테 뺏겼겠죠. 자, 그러면 우리 방 소식을 듣고 다른 방에서 다른 회원님들이 또 매수를 해요. 그러면 세력들이요 점점 물량을 뺏기는 게 보이십니까? 개미들이 이제 점점점 유통주식수를 잠식해 가면서 세력들은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세력들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이 꼭대기 가 있을 때 주가가 저 올라갔을 때 누가 제일 많아요? 세력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했고 거의 떠났는데 개미들만 그득그득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르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세력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신용 쓰죠. 스탁론 쓰죠. 이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력들은 기분 좋게 저 위에 개미가 가장 많을 때 이 순간에 공매도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식 어렵네. 저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네. 면밀히 알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셔야죠. 그러면 이거를 유통주식수 여러분들 매매를 진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제가 지금 사전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유통 좀 시키세요, 주식을요. 본인이 HTS에 가지고 있는 계좌 안에 가지고 있는 종목을요. 시장이 좀 유통 좀 시키세요. 이 종목이 잘 가게. 세력들한테 주세요. 매도를 해야죠. 유통을 시키려면 여러분들 매도를 해야 되잖아요. 매도를 안 하시니까 이 종목이요. 나중에 유통 주식수가 없고 사라져서 시장에 세력들이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뺏어갔잖아요. 세력을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잘 가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매도를 안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왜? 정보에 휘둘려서 그래요. 정보를 한번 알면 수익이 나도 매도를 못하고 손실이 나도 매도를 못하고 또 본절이면 본절이라서 매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유통을 시키는 자연스럽게 주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꽉 쥐고 계시지 마시고 정말 한 보따리 꽉 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거 주식 유통 좀 시키세요. 매도 좀 하라는 겁니다. 매도를 해야 가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이제 이것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잔소리는 그만하고요. 자, 몇 가지 질문 제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상한가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인데요. 사실은요, 박윤진 대표가 열심히 주식을 막 공부하고 엄청난 연구를 하고 할 때만 해도 상한가 폭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15%였어요. 자, 이게 30%로 언제 바뀐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게 언제 바뀌었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2015년 6월 이후부터 바뀐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상한가가요, 15%였어요. 재미있었어요.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증시에서 첫 상한가 30%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뭘까요? 이건 질문이고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사상 첫 번째로 30%의 상한가를 간 종목은 바로 뭘까요? 제주반도체,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92MLSI라는 종목이에요. 여기에 저희 어떤 참 사연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듣게 될 어떤 기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왜 제가 급등주의 고전학파, 걸음 반걸음을 급등주의 고전학파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별명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일단 상한가 폭이 15%였던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 봐요. 이때는 15%다 보니까 일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적었다고 봐야죠. 지금 30%로 확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해졌어요. 주가의 핸들링이. 뭐 어떤 것은 하루에 30% 내리면 여러분들 끔찍하죠. 마이너스 30% 내리면. 또 때로는 30%가 가면 뭐 대단히 큰 수익이 나면서 굉장히 유동성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예전보다 거래량이 종목들이 거래량이 훨씬 많이 터져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세력들조차도 시장에서 30%로 확대가 되니까 15%에서 오르던 이런 가락이 있다 보니까 상한가 보내를 잘 못 보내요. 30% 상한가를요, 잘 못 보내더라고요. 고작해야 23%, 24%가 진짜 거의 거기에 그 정도 도달하면 주가가 빠지고 했거든요. 23%, 24%. 30%까지 잘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첫 상한가를 만들어낸 게 바로 제주반도체였다고 했죠. 이 종목 나중에 제가 아주 그럴싸한 패턴으로 또 패턴 교육 하나 중에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급등주의 고전학파라고 왜 이름 붙였는지 이해 가십니까? 걸음 반걸음 하면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횡보 패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횡보가 유지가 잘 되려면 주가가 변동성이 좀 적어야 되는데 지금의 시장은요 30%로 바뀌면서 유지하기 만만치 않아요.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 영리해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져서 워낙 많이 들어오고 거래를 터뜨리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급등주, 과거의 급등주 하면 제가 걸음 반걸음을 제일 첫 번째로 꼽았거든요. 너무 탄력이 좋고 시세가 잘 나와서. 그런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전학파로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서는요, 이 걸음 반걸음 진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걸음 반걸음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박윤진 대표가 어떻게 과거에 공부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 그림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거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주가인데요.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져 있죠. 옆으로 빨래줄처럼 쭉 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개월이고요. 자,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개월이에요. 근데 주가가 한번 가만히 똑같이 유지되다가 살그마니 엉덩이가 조금 여기보다는 좀 높아진 게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살그마니 여기가 엉덩이가 조금 보인 게 이거 보이셔야 되는데 아무튼 높아졌다고 하고요. 자, 이 상승하는 이 상승폭이 제가 여기다가 한번 플러스 22%라고 했죠. 이거 박윤진 대표가 상한가 폭이 15%일 때 상따 패턴으로 굉장히 많이 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걷죠. 저점을 잘 유지하면서 걷고 있는 지금 상태예요. 자, 그러면 22% 상승하는 데 있어서 3개월이 안 걸리는 게 이제 보이시죠?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5개월 동안 걸어요. 장작 2.5개월. 여러분도 못 참으실걸요?
2.5개월 동안 걸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서 2.5개월 여러분들 기다리기 너무 지루하고 힘드시겠죠. 제가 본 웬만한 개인 투자자들은요. 특히 HTS를 매일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못 견디더라고요. 근데 잘해서 이미 걷고 있는 거를요.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런 곳에서 만약에 매수한다면 이런 찰나에 매수를 하신다면 임박해서 2.5개월이 임박했을 때 이런 상승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상한가가 잘 갔다. 그 당시에 15% 상따가 잘 되던 시절이에요. 지금보다 상따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상한가를 한번 15%에 상따를 하잖아요. 그러면 22%면 빼면 7%, 8% 그 다음날 7%, 8%가 너무 잘 갔어요. 이 패턴이. 그래서 저는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쫓아다녔죠. 이 패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또 쫓아다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저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유지된다. 어느 날 저점급 레벨업, 매집의 끝자락. 그런데 왜 2.5개월일까요? 2.5개월. 저는 우리 그 사람의 사는 어떤 그런 인생의 사이클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3이요. 3. 숫자 3. 그래서 작심삼일? 담배 피시는 분들 금연한다고 3일을 못 넘긴다는 얘기 하잖아요. 또 뭘 해보면 3, 3번. 뭐든지 다 3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달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30일이 한 달이고 우리 밥을 먹을 때도 33끼를 먹잖아요. 뭔가 3이라는 숫자 사이클이 굉장히 어떤 이런 중요한 사람이 사는 일로 관계된 사이클이라고 보는데 근데 예를 들어 담배 피는 사람 생각해보면 금연을 했는데 3일 작심 3일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3일째부터 끊는 게 이게 못 견디는 게 아니라 조짐이 와요. 조짐이 언제? 한 2.5일부터 오는 거예요. 3일이 요 땅 3일부터 딱 못 견디는 게 아니라 한 이틀에서 3일 그 사이가 아주 그냥 제일 괴로운 구간이거든요. 주가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2.5개월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걸음. 2.5개월의 걸음이고요. 2.5개월의 반걸음 걸은 패턴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해 가십니까? 이제 요거 개념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저하고 과거, 현재 여행을 떠나는 이제 것을 할 겁니다. 자, 걸음 반걸음은요. 주로 일봉에서 많이 발견되고요. 이제 이거를 저는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진 않아요. 이제 일봉에서 발견을 해야 2.5개월을 걸었는지, 1.5개월을 걸었는지, 2.5개월을 걸은 걸음 패턴인지, 1.5개월을 걸은 반걸음 패턴인지 여러분들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이 고전악파가 된 이유는 2015년 이전, 즉 상한가 폭이 15%였을 때 그때 자주 출연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전악파가 됐어요. 상한가 폭이 30%가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거래량도 빵빵 터지고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를 핸들링하는 이 주체자들이요, 개인들이 막 자꾸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기에 개입이 되니까 이게 횡보 구간을 만들기가 이게 만만치 않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최근에는 보면 우선주, 품절주, 신규 상장주들이 단골 패턴이 좀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 종목이요. 무슨 차트인지 여러분들 눈앞에 걸음 반걸음 차트를 이제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한 시간으로 제가 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패턴을 보시면 저점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보이시는 분 한번 1번 눌러보세요. 잘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그러다가 미세하게 저점이 여기서 살짝쿵 이렇게 엉덩이를 좀 들어주고 올라간 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뭔지 모르지만 여기서 주가가 걷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걷고 있는데 보면 여기가 6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7월 달이고 8월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1개월, 2개월, 지금 2.5개월쯤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아직은 좀 참아주세요. 자, 파루라는 종목인데 2009년 6월이니까 진짜 옛날이죠. 그 옛날에 박윤진 대표가 매집 패턴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흠뻑 젖어 있을 때 그때 종목입니다. 2009년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차트 찾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 종목을요. 이런 패턴이 나오기 전에, 이런 걸음 패턴이 나오기 전에 점상도 2번 갔죠.
근데 점상이지만 이때 상한가는 30%가 아니라 15%였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점상 두 방이지만 지금 점상 가면 30%한 번에 나오는 거를 이틀에 나왔다고 봐야죠. 자, 나름 마치 이 종목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쌍봉이 형태도 이거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마치 쌍봉이 형태로 깨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쌍봉이 형태로 깨진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제가 이때 매집 패턴에 대해서 흠뻑 젖어있던 시절인데요. 박윤진 대표는요. 여기 이 지점이 저는 이걸 매집을 하고 봤어요. 나중에 이게 이제 매집이 되는 이유를 알려드릴 겁니다. 매집이 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음 2.5개월 패턴이 나왔다 이겁니다. 왜 이런 게 나왔을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식을. 여기서 제가 이게 개인 투자자 시절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다행히 저점을 제가 매수한 가격을 깨지 않으니까 이 종목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굉장히 뭐랄까요? 세력분들이 착해요. 응용 패턴이 나오지 않고 저점을 잘 유지하니까 굳이 제가 매도할 필요를 못 느낀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HTS를 넘어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으나 방금 파루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종목도 뭔지 모르지만 거의 한 1개월, 2개월, 지금 1개월, 2개월, 2.5개월 딱 1개월, 2개월, 2.5개월 여기까지 2.5개월을 걸었어요. 근데 걷기 전에 이런 데서 방금 파루처럼 뭔가 거래량이 좀 실렸던 게 좀 보이세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제 박윤진 대표가 왜 여기서 눈여겨봤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바마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20년 11월 때 일이에요. 그러면 저점의 유지, 방금 두 개의 저점 유지하는 종목을 보여드리는데, 자, 저점의 유지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점을 저렇게 유지를 하지, 주가가? 어떻게 저렇게 그림 그리듯이, 엄청난 이쁜 그림 하나 보듯이 저렇게 저점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감히 말씀드린데 이 종목을 관리하는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종목이요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핸들링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관리자가 치밀하게 호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호가를 관리하면 관리가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세력들이 1캔들, 일본 캔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캔들 하나가 만들어진 데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아침에 시작하는 동시호가에 시작하는 가격 있죠, 시가. 그리고 종가, 끝날 때 동시호가, 종가, 이 두 개면요, 캔들 하나가 그려져요. 그냥 시가에 개입하고, 동시호가니까 개입을 하고, 종가에 개입하면 여러분들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캔들 하나가. 그러니 주가가 하루 종일 내렸다가도 종가에만 딱 가격 올려놓으면 호가창에 개입해서 동시호가 때 개입해서 올려놓으면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와서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주가에 유지하는 거는요, 장중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과 같이 한번 놀아주는 거죠. 아래 꼬리 윗꼬리 만들면서 개인들하고 재밌게 노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와 종가를 철저하게 관리하면 주가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쉬워요. 이게 치밀하게 호가를 관리하고 있다. 방금 말씀드렸죠? 관리자가 시가, 종가만 관리하면은 일본 캔들이 완성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요, 좀 요거 한번 사진 찍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진을 좀 찍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걸음 반 걸음에 제가 박윤진 대표가 너무 예뻐했던, 좋아했던 패턴에 지금 이렇게 역사의 한켠에 이렇게 마치 명예 전당처럼 나왔잖아요. 요거 이게 지금 한번 화면을 사진 한번 찍어 놓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여기 이렇게 있죠. 점점 업데이트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아주 과거에 박윤진 대표가 엄청 좋아했던 거 몇 개 남기고 지금은 오히려 최근에 가까운 종목들, 최근에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재편성을 했습니다. 과거에는요, 어마어마하게 저에게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된 그 연구 데이터가 있겠죠.
그거 말고 그래도 최근에 그나마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구성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일단 사진 찍어서 걸음 반걸음의 어떤 명예의 전당에 한번 가지고 가시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보세요. HTS 들어가서 이거 사진 찍어 놓으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이 좀 어렵다고는 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까? 요거 한번 HTS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또 워낙에 제가 이 매집 패턴을 완성을 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검색기에 또 매료가 돼서 어마어마하게 검색기 공부를 또 어마어마하게 했죠. 그래서 저는 자칭 제가 알고리즘 천재라고 얘기할 만큼 뭐 이런 것들도 다 검색에 나올 수 있을 만큼 저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파루라는 종목에 어느 날 제가 들고 있는데 저점이 살짝 높아져요. 이렇게 저점이 슬그머니 아주 그냥 미묘한 게 저점이 아주 슬그머니 높아져요. 이렇게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슬그머니 높아지더니요. 어느 날 그냥 점상이 나오는 거예요. 들고 있었죠? 2.5개월 패턴 좋아하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음봉이 한번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봉이 제가 봤을 때 이 음봉이 그렇게 기분 나쁜 음봉이 아니었어요. 저점을 잘 유지하고 있고 심지어 제가 매수한 가격대 잘 유지하고 있고 위에서 진행됐는데 이 앞전에 거래량 터진 이 부분보다도 거래가 안 터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들고 있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한번 5일선하고 이렇게 크게 한번 위아래 흔들어주는 패턴이 나오더니 여기 있었죠. 이 지점 있죠. 여기의 패턴을요. 어떻게 넘어서는지 볼게요. 자,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죠. 시세가 여러분들 올라가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게 음봉이 또 큰 음봉이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런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들고 있었죠.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뽑아가죠. 위에 가니까 점상까지 나와요. 자, 점상 나오고 음봉이 거래에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요.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전 여기서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음봉이 나오면 이제 시세의 끝자락이 난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매도가 된 거죠. 그런데 웬걸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더 어마어마한 시세가 뽑아져 나온 거예요. 파루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9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신종플루가 창궐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루라는 회사가 손세정제로 이게 판매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가가 핸들링이 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기 이 쌍봉으로 깨졌던 요 있죠. 여기는요 거의 잔디밭 수준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주가가 이쯤 올라가니까 잔디밭 수준으로 올라가서 주가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뭐 보이지도 않고 4,000원대에서 거의 24,000원을요 그냥 뭐 하루도 안 쉬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정말 저는 이 끝까지 시세를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웠지만 정말 이 핸들링을 보고 와, 기가 막히구나, 멋지구나, 정말 대단한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엄청난 그 희열을 느꼈어요. 왜? 제 생각엔 이때 여기서 저는 일반 개미 투자자였지만 이때 저에게 기쁨을 안겨준 이 관리자들은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벌써 10몇 년 전이죠. 2009년이면 지금이 시계열을 돌려보면 10몇 년 전인데 저는 이미 이제 늙어서 이제 아줌마에서 할머니가 돼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분들도 지금 뭘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입니다만 멋진 핸들링 보면서 와, 대단히 반걸음 종목에 대해서 제가 흠뻑 빠지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파루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뭐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치지 못한다고 떡하니 여기서 2.5개월 패턴이 예쁘게 만들어주니까 가능했겠죠. 그리고 고약하게 주가를 밑으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밑으로 하락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손절할 이유도 없었고 들고 있을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자, 이때가 이제 파루였고요. 자,
비슷한 똑같은 파루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50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자, 그러면 50이라는 종목도 제가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루만큼의 어떤 파격적으로 나왔는지 2009년으로 제가 되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도 나름 시세가 뽑아져 나왔던 종목인데요. 여기 보시면 50 역시도 2.5개월이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저점이 정말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여기서 파루만큼은 아니어도 엄청난 큰 시세가 나왔던 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제가 그 감명 깊었던 급등주의 고전 학파인 걸음 반걸음에 대한 연구가 거의 완전히 완성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50, 파루 이런 종목하고 늘 같이 붙어 다니는 여러분들 종목 아십니까? 이 종목들이 정말 큰 세력주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어떤 뭐 손세정제 또는 뭐 조류독감, AI 관련주라든지 또 이쪽 관련주들 진짜 몇 개가 있는데요. 동물 관련한 이런 이 병 관련한 이 종목들 진짜 세력들이 아주 놀이터 같은 곳이었는데 50이란 종목, 손오공, 예를 들면 이글벳이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2013년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나라가. 이때 AI가 그 동물성 질병 그 조류독감 또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서 뭐 진짜 농가들을 다 살처분하고 막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이글벳을요, 여기 보시면 걸음 반걸음이 또 나왔어요. 걸음 반걸음 패턴이 나왔는데 살짝 그때 예전처럼 아주 그냥 일자로 밋밋하게 된 건 아니지만 살짝 밑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도 걸음 반걸음 패턴으로 2.5개월이 나온 거잖아요. 네, 여기서부터 주가가 핸들링한 거 보니까 꽤 많이 올라갔죠.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요? 네. 지금 제가 그림 그린 여기 이 매집이라고 말하는 2.5개월 패턴. 이것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잔디밭이 돼서요. 저 멀리 아주 높은 시세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저 밑에서부터 1,800원에서 5,000원대까지 거의 막 3, 4배가 나오는 이런 시세가 나고 나서 이 종목도 끝이 납니다. 한국바마. 한국바마도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그런 패턴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한국바마 보겠습니다. 과거 패턴을 좀 돌려서 왠지 이 자락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기가 2.5개월을 걸었어요. 이게 지금 보면 거래가 앞에 근데 좀 느낌이 비슷하죠. 이 앞전에 오히려 거래가 텅 터지다가 여기가 주가가 걸음 반걸음 걷는 기간 동안에 거래가 안 터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가 갑자기요. 한국파마가요. 상한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기가 몇 방이 나오는 겁니다. 상한가 5방. 그러니까 이 지점부터 그러니까 2만 원대에서 거의 10만 원까지 5배가 그냥 며칠 만에 가버린 거예요. 한국파마가. 당연히 우리 여기서 매매를 했죠. 여기서 매매를 하고 대신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봅니다. 시간은 상당히 걸렸지만 정확하게 2.5개월 패턴. 여러분들 걸음 패턴이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걸음 패턴이 나온다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겠죠.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과거 패턴으로 한번 돌려서 지금 2021년 5월달 패턴으로 이 종목도 주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신규 상장주 시절이었을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또 박연희 대표가 이거 보지 않았겠습니까? 2.5개월 패턴을 여기서 봤단 말이죠. 봐서 이거는 다부지게 먹은 종목이죠.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때 뭐 때문에 갔을까요? 당연히 코로나 관련 백신과 치료제 이런 때가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난리가 났던 때. 그러고 보면 왠지 2.5개월 패턴은 걸음 반걸음 종목은 이상하게 제약바이오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자, 여기서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이지만 이런 급등이 나온다는 거. 시가총액이 10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36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3배가 그냥 시세를 뽑아버리는
단숨에 뽑아버리는 이런 시세가 나왔다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패턴이라고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시계열을요, 너무 좀 최근에 나왔던 패턴 중에 보니까 HLB가 있어요. HLB 여러분들 진짜 이 종목도 엄청난 급등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많네요. 그쵸? 자, 이게 HLB를 보시면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걷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딱 2.5개월 패턴이 나왔어요. 2.5개월 나오더니 여기서부터 드라이브가 되는데 뽑아내는 겁니다. 그냥 뭐 3만 원에서 그냥 6만 원대를 그냥 직행을 해버리는 이런 시세 드라이브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 이런 패턴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시장에서 1.5개월이나 2.5개월 패턴이 나왔다. 반걸음이 나왔다. 무조건 쫓아다니셔야죠. DI 동일도 이것도 예쁜 걸음 패턴이 나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DI 동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쯤이 2.5개월 패턴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앞전에 예전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앞전에 뭔가 거래를 한번 터지고 거래 없이 2.5개월을 열심히 유지하더니 이런 포텐을 터트리는 거죠. DI 동일. 자, 그런데 그 포텐을 터트리고 나서도 또 여기서도 약간 걷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엉덩이 좀 들어주더니 여기서 또 다른 포텐을 터트리는 DI 동일이죠. 이것도 패턴이 굉장히 멋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하나 제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지만,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사진 찍어보라고 말씀드렸죠? DYPNF라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 종목 역시도요. 여기서 2.5개월 걷는 패턴이 나와요. 패턴이 나오더니 주가 핸들링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거죠. 그 뒤로 상승률이요. 이만큼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그때 이 당시에 여기 이 2.5개월 패턴 보이지도 않고 잔디밭 수준이 되는 거죠. 이 종목도 상당했다라고 보이고요. 자, 뭐 고려신용정보. 이 종목도 핫하죠. 고려신용정보가 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봤을 때 1.5개월 정도? 이건 반걸음 패턴이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반걸음으로 충분히 나왔던 종목이라고 보고, 그 전에 이제 고려신용정보 보면 1.5개월 패턴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1.5개월에서 한번 퉁, 1.5개월에서 한번 퉁. 잘 나와요. 걸음보다는 반걸음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이는데, 근데 과거에 이 종목도 굉장히 누군가 핸들링을, 저는 고려신용정보를 아주 과거에 이 종목을 많이 매매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조금 제가 이렇게 봅니다만, 과거에 아주 많이 좋아했던 패턴은 아닌데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역시도 지금 2020년 8월달 구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8월달 구간 봤더니 이 기간이 조금 2.5개월 충분히 나오죠. 나왔고 나서 보니까 뭐 이런 핸들링이 나온 거죠. 큰 시세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은 이 바닥 지점에서 이렇게 저렇게 시세가 뽑아나기 전에 2.5개월 패턴이 한번 나온 거예요. 거래 한번 터지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그냥 주가를 옆으로 횡보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상승 크게 나왔지만 이거는 이제 걸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면 주가가 좀 등락폭이 있으니까 걸음은 아니지만 이 구간에서 걸음은 거기서 유지되고 거기서 매집되었던 것이요. 지금 시세가 어마어마하게 뽑죠. 그러니까 제가 2.5개월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 패턴이 여기서는요. 이제 이것도 잔디밭 수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안전 바닥에 누워있고 여기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시죠? 앞으로 공부 엄청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찾아다니셔야 돼요. 자, LB세미콘이라는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LB세미콘은 제가 1.5개월 패턴도 강하려니까 상당히 강하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게 LB세미콘이에요. 2019년 1월 달로 한번 시계열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요 구간이었어요. LB세미콘 2019년 여기. 정확하게 이게 2.5개월까지는 아니고 1.5개월. 이 반주름을 딱 걷고 나니까, 반걸음 걷고 나서 시세 뽑는 거 보니까, 상당한 구간이 어떤 시세를 올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1.5개월도
강할 때는 엄청나게 시세를 뽑아내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면서 제가 봤던 종목입니다. 또 네오위즈 홀딩스, 얘도 엄청난 자, 네오위즈 홀딩스도 한번 시계열을 돌려서 2020년 10월 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달 패턴이 딱 여기죠.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도, 한눈에 보시기에도 얘가 지금 걸었다는 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2.5개월을 충분히 걸었다. 저점을 유지하면서 거래 없으면서 유지했더니 이렇게 큰 시세가 한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 구간이 한 13,000원대 이 구간인데 5만 원대까지 시세가 뽑은 거니까 네오위즈 홀딩스도 엄청나게 큰 시세가 한번 나온 종목으로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걸었죠. 이 구간에 또 걸었어요. 약간 모양새가 조금 변칙, 응용 패턴이 좀 나오긴 했으나 이 구간 2.5개월 나오고 나서 그래서 또 이렇게 큰 시세가 네오위즈 홀딩스 끝까지 뽑아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선주들의 어떤 패턴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SK증권 이제 이 종목들은 걸음 반걸음 패턴은 일반 종목이 그냥 코스닥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들도 잘 나오지만 우선주에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선주가 핸들링하기 쉽겠죠. 세력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집하기도 좋고 핸들링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이것도 복합적인 패턴이긴 한데 1.5개월 패턴 정도 나오고 나서 그냥 점상을 몇 번을 가는 이런 상황이 보이고요. 또 CJ 시푸드 1우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과거에 2019년 2월을 한번 시계열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죠.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선주는 조금 거래 형태가 좀 다르죠. 캔들 형태도 좀 달라요. 이게 거의 많지는 않죠. 이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안 하는 어떤 저 세상 그들만의 리그잖아요. 이 우선주나 품절주들은.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1.5개월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팡 터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 여러분들 공부를 정말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최근 나왔던 GRT라는 패턴도 보실까요? GRT 걷는 패턴이 나오고 나서 약간 엉덩이를 들어주더니 GRT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난리가 났죠, 주가가. 몇 분, 거의 1,200원에서 3,000원대를 그냥 직행한 거예요. 걷는 패턴 여러분들 1.5개월, 2.5개월. 2.5개월 걸으면 걸음 패턴, 1.5개월 걸으면 반걸음.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셨을까요? 앞으로 이런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지금 오늘은 2강. 걸음, 반걸음 패턴 10개 중에서 첫 번째 패턴인 걸음, 반걸음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렇다면, 3강, 다음 시간에는요, 걸음, 반걸음 이제 기억하실 거고요.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자,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은 바로 주기형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그 과정을, 그 비밀을 벗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 주기형.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집이 최근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오늘 강의에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음 3강에서는 인내와 노력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매집 패턴의 주기에 대해 더 파헤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자 샵 8338번으로 박윤진이라고 보내주시면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